여러분, 복수에도 감동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믿으시겠어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를 넘어 자신을 잃어가던 한 사람이 삶의 진짜 주인공이 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며느리에게 받은 건 단돈 몇천 원짜리 샴푸 세트였지만 그 뒤로 벌어진 이야기는 상상도 못할 만큼 통쾌합니다. 만약 며느리에게 이런 복수를 준비한 할머니가 계시다면 믿으시겠어요? 잔잔한 설날 아침, 고요한 집안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결국 세상을 놀라게 한 역대급 반전으로 이어집니다. 지금부터 할머니의 마음을 뒤흔든 작은 사건이 어떻게 인생 최고의 복수극으로 이어졌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삶을 되찾은 한 사람의 눈부신 이야기 시작합니다. 1장. 명절 아침, 홀로 남은 할머니. 설날 아침,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비치는 겨울 햇살이 한적한 거실을 감쌉니다.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한숨을 내쉽니다. 거실 한편에 놓인 오래된 벽시계가 똑딱똑딱 소리를 내며 고요함을 깨지만 그 소리마저도 적막하게 느껴집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발소리가 들려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환한 미소를 띠며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거 선물이에요. 며느리가 건넨 것은 대형마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샴푸 세트였습니다. 할머니는 웃으며 고맙다며 인사를 건넸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서운함이 서서히 자리 잡습니다. 나는 선물 같은 건 바라지 않았어. 그저 함께 밥 한 끼 먹으면서 도란도란 이야기나 나누길 바랐을 뿐인데. 그 후 할머니는 부엌에서 홀로 식사 준비를 하였습니다. 손이 익숙하게 움직이지만 그 손끝에는 어디선가 묻어난 외로움이 스며 있습니다. 결국 올해도 혼자 밥을 먹게 되는구나. 저녁엔 아들이랑 며느리가 사돈댁에 간다고 하니. 텅 빈 집안은 시간이 멈춘 듯 정적에 휩싸이고 그 속에서 할머니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그릇을 차리던 손이 잠시 멈추고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습니다. 2장. SNS로 드러난 진실. 평소처럼 조용한 오후, 할머니는 핸드폰을 집어들고 익숙한 손놀림으로 며느리의 SNS를 확인합니다. 화면에는 화려한 사진들이 가득합니다. 햇살이 쏟아지는 하얀 모래사장,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활짝 웃고 있는 며느리와 아들, 그리고 사돈댁 가족들. 사진 속에서 그들은 고급 리조트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수영장에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사진에 달린 글을 천천히 읽어 내려갑니다. 필리핀 여행, 우리 가족과 함께한 최고의 시간들. 평생 기억에 남을 추억이 되었어요. 순간 할머니의 손이 핸드폰 화면 위에서 멈춥니다. 제사 준비 때문에 바쁘다더니 이런 곳에서 이렇게 즐겁게 지냈단 말이야?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복잡한 감정이 일렁입니다. 섭섭함, 배신감,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씁쓸함이 교차합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핸드폰을 내려놓은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잔잔한 겨울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가 마치 자신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합니다. 나는 가족들에게 서운한 일을 당해도 항상 꾹 참고 지나갔어.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부담 주기 싫어서.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겠구나. 할머니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어느새 단단해진 표정 속에는 결심이 묻어납니다. 더는 내 감정을 묻어두지 않겠어.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아야겠어. 남은 시간을 외롭고 쓸쓸하게 보내고 싶지 않아.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랜만에 자신의 삶을 다시 설계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지금까지 억눌러왔던 감정을 놓아주고 진정으로 자신을 위한 시간을 시작하려 합니다. 3장. 인생의 전환점, 새로운 도전. 좁은 부엌 한쪽에 앉아있던 할머니는 친구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돼지국밥 식당을 40년이나 했지만 이제는 그만둘 때가 된 것 같아.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고 더 이상은 이어가기 힘들 것 같아서. 친구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다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무슨 그런 걱정을 해. 너 솜씨라면 돼지국밥이 아니라 고급 한식 레스토랑도 거뜬히 할 수 있겠는데. 뜻밖의 제안에 할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젓습니다. 내가 그런 걸 어떻게 해. 나이도 많고 요즘 젊은 사람들 따라가기엔 힘에 부치지. 하지만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힘주어 말합니다. 무슨 소리야. 너 음식 솜씨는 여전히 최고잖아. 젊은 시절부터 모두가 인정했잖아. 그리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이제는 네가 진짜 하고 싶은 걸 해봐. 친구의 말은 마치 오래 닫혀있던 문을 두드리는 듯할 만큼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잠들기 전까지 친구의 말을 곱씹으며 새로운 가능성을 떠올립니다. 며칠 후 할머니는 과감한 결심을 내립니다. 오래된 식당 문을 닫고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할머니는 동네에서 작은 공간을 임대해 한식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공사 현장을 오가며 메뉴를 개발하고 재료를 직접 고르고 정성스럽게 요리를 연구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어요. 하지만 새로운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니 매일이 예전보다 더 활기차고 즐겁게 느껴졌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바쁘게 움직였지만 그 속에서 할머니는 자신이 점점 더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친구와 함께 요리를 시험하고 젊은 셰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차근차근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과정은 그녀에게 다시 한번 삶의 기쁨을 선물했습니다. 사창, 며느리와 사돈의 방문,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어느 날, 할머니는 예약 손님 명단을 확인하다가 문득 눈을 멈춥니다. 이 이름을 손님 명단에 적힌 익숙한 이름, 며느리와 사돈의 이름이 분명했습니다. 순간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며 할머니는 자신에게 말을 겁니다. 내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인지 모르는 모양이구나. 그날 저녁, 며느리와 사돈이 레스토랑에 도착합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정갈한 분위기 속에서 그들은 편안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습니다. 잠시 후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메인 디쉬를 들고 다가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의 메인 디쉬는 제가 직접 준비했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하는 할머니를 본 순간 며느리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어머님, 여긴 어떻게?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대답합니다. 이 레스토랑은 내가 운영하는 곳이야. 여기까지 와줘서 고마워. 오늘 맛있게 드시고 가세요. 며느리와 사돈은 충격을 받은 듯 얼떨떨한 표정으로 음식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곧 이어진 요리의 풍미와 정성 어린 플레이팅에 점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할머니의 손끝에서 완성된 요리들은 한식의 깊은 맛과 정성을 그대로 담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할머니에게 다가옵니다. 어머님 정말 이런 곳을 혼자 운영하신 거예요? 요리도 직접 다 하시고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합니다. 그래. 오래된 식당을 정리하고 새로운 도전을 해봤어. 처음엔 두렵기도 했지만 지금은 후회하지 않아. 그날 밤 며느리와 사돈은 놀라움과 감탄을 감추지 못한 채 레스토랑을 떠났습니다. 홀로 남은 할머니는 잠시 조용히 미소를 짓습니다. 그들의 놀란 표정은 정말 잊을 수가 없었어. 그동안 쌓였던 서운한 마음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지. 지금 이 순간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니. 할머니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가족들에게 진심을 전하며 삶의 새로운 기쁨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오창, 복수의 후폭풍. 며칠 후 아들과 며느리가 할머니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며느리는 살짝 눈을 피하며 말을 꺼냅니다. 어머니, 그 레스토랑 진짜 어머니 거예요? 할머니는 고요하게 그들을 바라보며 대답합니다. 그래. 그곳은 내가 운영하는 곳이야. 그러자 아들이 다가오며 말합니다. 엄마, 그럼 가게가 잘 되면 우리에게도 좀 도와주실 수 있죠? 우리가 집도 사야 하고 여러 가지로 돈이 좀 필요하거든요. 할머니는 잠시 침묵을 지킨 후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내가 왜 너희를 도와줘야 하니? 이제는 내 남은 인생을 나 자신을 위해 쓸 거야. 아들과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단호한 태도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문을 열고 할머니의 집을 떠났습니다. 할머니는 그들을 돌려보낸 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으며 속으로 다짐합니다. 더 이상은 남을 위해 희생하지 않을 거야. 내가 그동안 내 마음을 모른 척하며 살아온 건 그들이 내게 기대했기 때문일 거야. 하지만 이제는 나답게 살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라고. 다시는 내 감정을 억누르지 않겠어. 할머니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결심을 굳게 다졌습니다. 어느덧 그녀의 마음에는 평온함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6창, 새로운 삶의 시작. 레스토랑은 날이 갈수록 손님들로 북적였고 할머니는 요리에 모든 열정을 쏟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난 할머니는 활기차게 부엌으로 향합니다. 매일 아침이 설레요. 제가 만든 요리를 손님들이 즐기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삶이 더없이
행복하답니다. 할머니의 음식은 곧 동네에서 입소문을 타고 지인들이 하나둘 레스토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김 사장님, 이런 데서 요리를 하시다니 대단하시네요.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죠. 늦게나마 진짜 하고 싶은 걸 찾은 거죠. 할머니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네, 맞아요. 이제야 진짜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이제부터가 제 인생의 진짜 시작이 아닐까요? 그 말을 끝으로 할머니는 부엌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요리에 집중합니다. 그동안의 서운함과 억눌린 감정들이 모두 사라진 듯 지금 이 순간이 그녀에게는 가장 빛나는 시간입니다. 7장 마지막 메시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고 있는 할머니의 모습이 보입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비추는 창가에서 할머니는 조용히 말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처럼 서운함을 참으며 사는 대신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결정을 내릴 용기를 가져보세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남을 위해 희생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자신을 위해 살아가길 바랍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갑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영감과 용기를 주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겁니다. 할머니는 마지막 말을 마친 후 다시 한번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평화를 느낍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만의 길을 가고 있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